네, 북한 새로 읽기 시간입니다. 북한의 주요 현안을 분석하고 전망하거나 북한 사회를 진단하고 대안까지 제시하는 시간이죠. 자, 오늘도 북한 분야 전문가 이광백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북한의 운전 그리고 자동차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자, 최근 운전면허증을 받기 위해서 운전 교육을 받는 여성들이 늘고 있다면서요. 아, 그렇습니다. 지난 5월 중순 네. 평양시 동대원 구역 여맹, 그러니까 조선사회주의 여성동맹이죠. 예. 이 여맹원 6명이 한꺼번에 4급 민수용 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에 등록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매일 오후 3시간씩 운전 교육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뭐 이분들이 자동차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 생일에 하루쯤 차를 빌려서 드라이브를 하고 싶다. 이런 네. 소박한 생각을 갖고 운전 교육에 열성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또 김일성 종합대학 여학생 여러 명도 운전 교육 과정에 등록을 했다는 겁니다. 여학생들 가운데 몇몇은 정규 교육 대신에 부모나 아니면 알고 지내는 운전수에게 운전을 배우기도 하는데 최근 5만 세대 살림집이 건설된 평양 화성구역을 중심으로 차량 임대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대요. 예. 그래서 운전면허 교육, 그다음에 시험 신청자 수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지금 2배 넘게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운전면허 시험 등록 대기자가 네. 내년 말까지 다 차 있답니다. 와, 내년 말까지요? 예. 그래서 여기서 생각나는 질문이요. 북한 주민들이 개인 자동차를 소유하는 게 일단 가능한지거든요. 법을 한번 네. 살펴봤어요. 그래서 네.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었습니다. 네. 2007년 이 개정된 민법에 보면 제59조가 개인 소유권 대상에 대한 조항이었어요. 여기에 국민은 살림집과 가정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가정용품, 문화용품, 그밖에 생활용품과 승용차 같은 기재를 소유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개인의 소유권 대상에 승용차가 포함이 된 겁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작년 2월 6일에 다시 한번 개정된 민법이 있었는데 이때에는 개인 소유권 대상 관련 조항이 134조로 바뀌긴 했습니다만 어떤 내용이냐. 국민은 가정생활에 필요한 생활용품과 합법적인 등록을 거쳐 승용차와 같은 운전 기재 그리고 불임짐승 이건 이제 가축이죠. 이걸 네. 소유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개정되기 전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네. 이 합법적인 등록을 거친 승용차 이렇게 해서 합법적인 등록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자동차 소유하는 건 가능하다고 법에는 돼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자동차를 등록하려면 차량 구매금, 네. 그다음에 차량 등록 비용, 번호판 비용, 기타 부대 비용 등 그 필요한 그 자금 예. 출처가 명확해야 한다는 등록 규정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사실상 개인 소유가 어렵다는 것이 주민들의 증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 북한에서는 월급을 많이 받는 최고위급 간부라 하더라도 그 월급만으로는 승용차를 사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설사 돈이 있어서 차를 샀다고 한다 하더라도 네.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를 명확히 밝혀야 하는데 예. 예를 들어서 돈 주가 샀다고 쳐요. 음. 간부는 일단 사기 어렵죠. 네. 그럼 돈 주가 샀다고 쳐요. 돈 주 같은 경우도 돈을 많이 번 돈주 같은 경우는 사실 장마당에서 뭐 물건 팔아 돈 벌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막대한 돈을 번다? 북한에서는 거의 대부분 비사회주의 또는 반사회주의 행위로 돈을 네. 벌었다고 내용적으로는 아마 밝혀질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돈의 출처를 밝히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러다 보니 법에는 허용하고 있지만 네. 현실에서 개인이 차를 갖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뭐 유명무실한 법이라면 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궁금하네요. 물론 이제 차를 개인이 등록해서 가지고 있는 네.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극소수긴 합니다만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구냐? 첫 번째, 자금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해외 동포 2세, 3세, 4세들. 대표적인 게 이른바 네. 제1동포 자녀들이래요. 아. 그러니까 일본에서 예. 친척이나 이런 사람들이 돈을 좀 줘가지고 돈이 확실히 이게 돈이 어디에서 나온 돈이다 증명할 수 있는 이런 네. 해외 동포들은 개인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해외에 파견돼 가지고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특수기술 노동자들 네. 그리고 당이나 국가로부터 자동차를 받은 예능인이나 특정 분야 간부들 또는 체육인들 이런 사람들은 어쨌든 선물을 개인에게 받았으니까 네. 등록 가능하다는 겁니다. 특히 이렇게 해외에서 국가계획분 납부하고 또 추가로 충성의 당자금 다 납부를 하고도 네. 돈이 남은 이른바 해외 일꾼들
뭐 노동자 간부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개인 자동차로 네. 등록이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극소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단 기관이나 기업소 이름으로 차를 등록을 해놓고 예. 그걸 개인이 좀 편의적으로 음. 쓰거나 여러 가지 장사 목적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네. 이 사람들이 90한 5%, 6%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이런 걸 법인 차량이라고 보통 그렇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북한에서는 개인이 등록하는 게 그렇게 어렵고 또 예. 기관 기업소 이름으로 등록하는 것이 뭐 여러 가지 편리한 점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 네. 개인 소유가 아니라 기관 기업소 등록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개인이 더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라면 그러게요. 어떤 네. 점이 편리할까요? 그렇게 하면 뭐 대표적인 게 이런 거래요. 개인 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할 경우에는요. 어떤 시나 도를 넘어가면서까지 차를 타고 넘어가야 될 네. 때 10호 초소 검열도 받아야 되고 출장이나 여행 증명서도 발급받아야 되고 뭐 기타 여러 가지 네. 교통과의 차 통행 허가증을 다 받아야 되는데 시군 넘어가는 것 자체가 너무 힘겨워요. 차를 타고 갈 데가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도시 안에서만 삥삥 도는 이런 수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기관 기업소 명의로 등록된 차량들은 아까 그런 검열이라든가 예. 출장 여행서 증명서 발급 등등의 절차들이 비교적 훨씬 유연하고 덜 까다롭다는 점이죠. 여러 가지 정황상 지금 들려주신 말씀을 종합해 보면 개인이 자동차를 갖는 건 어려워 보입니다. 사실 그런데요. 저는 항상 이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자동차 타고 입장에서 다니시죠? 네,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이점이 있거든요. 그렇겠죠. 북한도 마찬가지로 자동차를 가진 주민이 많아지면 주민과 국가에 여러 가지 이득이 있을 것 같은데 주민 생활은 어떻게 달라질 거라고 예측하십니까? 네, 첫 번째 네. 일단 시간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시간은 네. 금이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굉장히 네. 귀한데 걸어가거나 자전거 타고 가거나 아니면 버스나 전차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이제 이동을 할 경우 네. 직장, 학교, 장마당 이렇게 이제 오고 가야 될 텐데 이때 걸어가거나 자전거 타는 대신 차를 이용한다? 훨씬 짧은 시간에 이동이 가능해지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절약한 그 시간을 어디에 쓸 수 있느냐? 일을 더 많이 한다거나 맞아요. 공부를 더 많이 한다거나 네. 이렇게 생산적인 일을 하는데 그 시간을 귀하게 쓸 수 있는 것이겠죠. 두 번째, 생활도 훨씬 편리해지고 생활의 질도 높아질 겁니다. 사실 말이 그렇지 장마당이나 학교 걸어가는데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어간다고 치죠. 아이고 참 멀죠. 이거 여름이나 겨울에는 어떨까요? 네, 상상도 하기 싫으네요. 또 장마당 가서 네. 물건을 사야 되는데 쌀을 한 20kg 또는 50kg짜리 한 포대 또는 두 포대 사서 집까지 오는데 네. 뜨거운 여름날 아니면 추운 겨울날 네. 30분에서 1시간 거는다고 쳐봐요. 얼마나 힘겹습니까? 화가 날 것 같은데요. 생활의 네. 질이 너무 떨어지잖아요. 근데 맞아요. 뭐 승용차 타고 가서 또는 뭐 트럭 타고 가서 뭐 5분 만에 장마당 10분 만에 가서 맞습니다. 물건들 잔뜩 실어서 집에 얼마든지 여유 있게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활이 훨씬 편리해지고요. 또 하나 특히 병원에 갈 때 만약에 자동차가 있다면 네. 굉장히 응급한 상황에서 어쩌면 맞아요. 목숨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그 짧은 시간 이걸 자동차를 가지고 이용할 수 있다면 사람을 살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봐야 되고요. 또 하나, 이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도 늘어날 겁니다. 지금 거리가 먼 곳에 살고 있는 가족이라든가 일가 친척 같은 경우는 사실 네. 북한 같은 경우는 이동이 어렵기 때문에 거의 못 만나보고 또는 몇 년 만에 한번 온다거나 이런 네. 경우가 있다는데 자동차를 타고 간다면 주말이나 이럴 때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 쉽게 만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쵸. 가족 간의 유대관계도 더 좋아질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자동차를 타면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조금 넉넉해질 수 있다. 그렇죠. 시간을 얻을 수 있다라고 네.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이거보다 더 큰 그림을 봤을 때는 국가 경제 발전에도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좀 있다고요. 네, 첫 번째는 네. 상인들이 만약에 자동차를 이용하게 된다. 네. 그러면 뭐 식량, 소비재 이렇게 상품들을 운송하는 속도, 그다음에 운송량 이런 게 크게 증가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장마당 경제가 아마 크게 활성화될 겁니다. 네. 시장 경제가 급속히 발전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산업 발전, 특히 자동차 산업이 급격하게 발전을 하게 네. 될 겁니다. 자동차를 생산하는 것, 판매하는 것 다 급속하게 늘 거고요. 이렇게 자동차를 생산하고 판매해서 버는 이런 사람들, 이런 기업소가 네. 당연히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조선의 자동차 산업이 급격히 발전하게 될 겁니다. 사실 한국 같은 경우 전 세계에 파는 여러 가지 물건들 가운데 뭐 스마트폰, 그러니까 손전화를 팔아서도 큰 돈을 네. 벌고 있지만 자동차 팔아서 부자 된 나라가 또 맞아요. 한국입니다. 네. 북한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운송 산업이 크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 버스, 그러네요. 트럭, 네. 택시 이런 것들이 활발해지면 버스 운전, 트럭 운전, 택시 운전해서 돈 버는 기업소나 개인 크게 늘어나겠죠. 네. 또 자동차가 늘어나면 자동차를 둘러싼 여러 가지 부대 산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정비소, 주유소, 운전교육기관, 그다음에 도로를 건설하고 정비하는 산업 이거 다 발전할 수도 네. 있고요. 또 자동차가 늘어나면 아름다운 산과 바다로 관광 다니는 사람도 늘어나겠죠. 네. 당연히 관광 산업도 따라서 발전하겠죠.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이 자동차 산업만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맞아요. 굉장히 여러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파생해서 발전할 수 있는 산업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택시 있지 않습니까? 네. 택시는 현재도 활발하게 운행이 좀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런 것을 보면 이게 자동차가 늘어나면 네. 어떻게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텐데 북한 같은 경우는 아직 초보적이긴 하지만 오토바이라든가 예. 아니면 특히 택시 같은 경우 지금 이제 활발하게 사업이 급격히 이제 막 시작 단계긴 해도 빠르게 발전하고는 있다고 합니다. 평양의 경우에 대동강 여객 운수사업소가 대표적인 택시 사업소인데요. 평양과 나진에서 영업을 시작해서 2014년부터는 지방에 있는 개인 그 택시 운전사들까지 이렇게 운영권을 이제 위탁해서 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넓은 지역에서 차 종류는 국내에서 생산된 승용차인 휘파람이라든가 뻐꾸기, 또 중국산 쯔더우 D2, 뭐 복귀 은상의 CK 미니밴, 그다음에 북기 은상의 캔버 600 이런 차들을 지금 택시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택시는 일반 승용차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맞아요. 색을 칠하잖아요. 네. 멀리서도 잘 보이도록. 한국 같은 경우는 주황색, 밝은 주황색. 맞아요. 뭐 미국의 뉴욕 같은 경우는 노란색 네. 택시가 유명한데 북한 같은 경우는 지금 녹색, 청색 또는 짙은 갈색을 많이 칠하고 있다고 합니다. 평안남도 평성 같은 경우는 택시 사업소의 택시 대수가 대략 한 100대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점이 사람을 실어 나르는 차보다는 짐을 실어 나르는 이제 롱구방이라고 하는데 이제 승합차라고 보통은 한국에서는 부르는 이 차가 한 8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사람이 이동하는 용도보다는 물건을 실어 나르는 용도로 좀 더 많이 택시를 쓰고 있긴 한데요. 또 최근에 평양 같은 경우는 국가보위성 산하의 무역회사인 아미산 자동차 기술봉사소가 이 자동차, 승용차를 빌려주는 이런 사업도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루 빌리는데 $100 정도. 네. 한 달까지도 빌릴 수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자동차 네. 산업이 이렇게 시작되는 것은 북한 경제 발전에 굉장히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법적으로 개인의 자동차 등록이 허용되고 있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개인이 자동차를 갖는 게 너무 어렵다는 것도 짚어주셨습니다. 네. 요즘 한국은 뭐 한 가정에 차 한 대씩은 거의 다 있는데 개인의 자동차 소유를 이렇게 좀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일단 첫 번째 가장 쉬운 거 네. 행정 절차부터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등록 절차 좀 간소화했으면 좋겠어요. 자금 출처를 증명하라 이거 폐지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는 자동차 못 늘어나요. 북한 주민 가운데 이른바 비사회주의 반사회주의 예. 아니고 자동차 살 수 있는 큰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 제도 출처를 이거 좀 폐지해야 네. 된다. 그렇게 해도 북한 사회 안 망할 겁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괴롭히지 말고 네. 발목 잡지 말고 알아서 잘 살 거니까 네. 그냥 규제만 풀어주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좋겠네요. 예, 두 번째, 네. 자동차 생산 또는 수입량 대폭 확대해야 됩니다. 지금 정확한 통계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북한이 온갖 차량을 다 이렇게 포함하면 네. 대략 한 30만 대 정도 차량이 지금 등록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한국 같은 네. 경우는 2,630만 대 정도. 그 가운데 진짜 승용차가 많네요. 네. 2,180만 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5천만이니까 5천만 인구 가운데 차가 한 2,600만 대니까 두 사람당 한 명 네. 아니 한 대꼴로 지금 차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30만 대 가지고는 2,500만 북한 주민 가운데 한 100에 하나가 있을까 말까? 귀하군요. 이게 이제 막 네. 트럭 뭐 다 합한 거니까 승용차는 훨씬 더 적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자동차로 인민 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자동차 산업 발전시키는 거 불가능합니다. 네. 더 늘려야 된다. 세 번째, 도로 건설하고 포장률 높여야 됩니다. 지금 북한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 도로 총 길이를 지금 추정해 보면 한 26,000k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얼마나 길까 잘 추정이 안 되는 계산이 안 됩니다만 네.
한국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이 면적이 비슷하거든요. 네. 한국 같은 경우는 총 도로 길이가 지금 북한이 2만 6천 예. 킬로잖아요. 한국이 11만 3천 킬로 정도 됩니다. 이거 최소한 대여섯 배 이상 더 그러네요. 늘려야 되고요. 예. 포장률도 문제예요. 이 2만 6천 킬로 가운데 포장은 10%가 안 됩니다. 한 7%, 8%? 네. 그러니까 울퉁불퉁한 길인 거죠. 대부분 포장이 안 된다고 봐요. 비포장도로. 자동차 다 고장 납니다. 망가집니다. 네, 차가.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네. 참고로 9만 4천 킬로미터 정도가 포장이 됐으니까 음. 포장률이 85% 정도입니다. 80% 이상으로 네. 포장률을 끌어올려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이동 통제 정책 이것 좀 폐지해야 됩니다. 자동차가 좀 돌아다니려면 네. 전국으로 막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한 도시에서 한 도시 가는데 뭐 한 30분, 1시간밖에 안 네. 걸리니까. 근데 이 이동 통제 정책을 예를 들면 통행증 같은 거라든가 검문소라든가 시도 지날 때마다 다 검문하고 통제해요. 이거 폐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동차가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 생활을 편리하게 해줄 것이다. 네. 오늘도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최근 운전면허 시험 신청자가 크게 늘고 있다는 소식을 기반으로 해서요. 개인 자동차 소유 확대가 북한의 인민생활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도 이광백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